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따뜻해졌죠.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봄날에 얘기할 영화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의 작품입니다. 봉준호 감독, 로버트 패틴슨, 마크 러팔러 주연의 미키 17입니다. 이후로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늦게 리뷰하는 만큼 편하게 저의 느낌과 생각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내용은 새로운 행성 개척을 위한 탐사선에 계속해서 복제되는 존재인 익스펜더블 역할로 탐사선에 탑승한 미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다시 복제하고 죽으면 다시 복제하는데요. 새로운 행성에 적응하기 위해 생체 실험의 용도로 미키를 활용하는 거고, 미키도 그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인식하며 주급을 받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죠? 복제인간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상상,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직장인분들. 복제인간은 일하러 직장에 보내고 원래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영화에서는 복제인간, 즉 이 휴먼 프린팅 기술이 악용되었을 때의 사례를 들어주며 새로운 행성 탐사를 위해서만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먼 프린팅을 개발하던 앨런 매니코바라는 과학자가 자신을 2명이나 프린팅을 해서 노숙자를 살해하고 또 다른 자신은 알리바이를 꾸미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현상을 영화에서는 멀티플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매니코바 중 누구에게 죄를 주어야 하고 그 3명의 존재는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의 논의가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존재의 본질에 대한 화두를 첫 번째로 던져주죠. 철학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나를 직장에 보내고 원래 내가 집에서 쉬고 있다면 직장에 보낸 또 다른 나는 진짜 내 모습이 맞을까? 라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왜냐면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게 달라지면 그건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영화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미키 17이 죽지 않은 채로 미키 18이 복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미키였는데요. 미키 18이 미키 17을 죽이려고 할 때 미키 17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방금 질문했던 부분의 답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내가 죽으면 다시 만들어져서 이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죽으면 나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즉 연속성이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키 말고 새로운 미키가 살아간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리뷰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테세우스의 배 이론이죠. 테세우스가 신항로 개척을 위해 배를 띄웠는데 배가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새로운 부품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모든 부분이 새로운 부품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처음 출발할 때 그 배가 맞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품이 다르니 아예 다른 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요. 이 배가 항해하는 목적과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같은 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굉장히 많은 주장과 반론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론이죠. 저희 생각은 그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미키는 계속해서 재생되다 보니 주변에서 미키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아니었더라도 나중엔 결국 미키를 익스펜더블의 뜻인 소모품으로 주변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키가 죽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태도만 봐도 나중엔 미키가 재생될 때 관심조차 갖지 않고 물건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탐사선을 이끄는 마샬마저 니프라인 탐사관 제니퍼가 얼음에 깔려 죽자 같이 나간 미키에게 넌 죽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왜 네가 죽지 않았냐? 라며 화를 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건 저는 그 민속놀이로 불리던 옛날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가 생각이 났어요. 극중 인물들이 미키를 유닛 대하듯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대방에게 럴커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글링을 먼저 던져주고 바로 이어서 럴커를 투입시키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각 종족마다 초반에 일꾼을 정찰용으로 쓰면서 죽을 때까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모습이
익스펜더블 미키와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탐사선 안의 사람들은 미키의 생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미키의 친구인 티모 역시 미키가 얼음구멍으로 추락했을 때 화염방사기만 주워가며 그냥 죽고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복제라는 기술이 쓰일 때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영화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미키에게 했던 질문, 죽으면 어때? 라고 물어보며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집니다. 미키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죠. 죽음은 언제나 두렵다고. 결국 프린팅되었지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미키 역시 인간이 맞다라는 것. 누구나 죽음은 두렵다고 영화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키를 중심으로 제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영화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키가 멀티플의 상황에 처해지는 부분까지는 정말 재밌는데요. 그런데 이 크리퍼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려 하며 내용이 갑자기 극으로 가는 방향성은 좀 아쉬웠습니다. 결국 조화와 상생 그리고 환경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너무 한 가지 영화에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주제로도 충분했었는데 중후반부로 갈수록 무언가 과해지는 이런 폭주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미키 17과 미키 18을 동시에 연기한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력이죠. 트와일라이트 때는 현지에선 오히려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력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여러 작품을 출연하며 연기력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켰고요. 이번 미키 17에서 정말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여주며 정점에 오른 연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17, 18의 다름이 명확했고요. 생김새가 같지만 눈빛과 말투 등 여러 부분에서 아예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걸 해내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키 17은 제가 이야기한 부분 외에도 다른 이야기거리들이 많은 작품입니다. 알파가 집착하고 있는 특권층을 상징하는 소스에 대한 의미, 그리고 마샬의 모습에 특정 정치인이 투영되어 보인다는 이야기, 나샤의 모습이 결국 PC를 그려낸다는 부분까지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인상적이고 머릿속에 남은 내용과 포인트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미키 17에 대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영화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 그 의미가 좀 많이 희미해졌다는 부분, 그리고 갑자기 폭주하는 내용 전개가 아쉬웠던 미키 17이었습니다. 다른 리뷰어께서 하셨던 평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옥자보단 괜찮고 설국열차보다는 조금 아쉬운 작품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재미없거나 하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e you afraid to die? This time I wasn't scared.